덧셈식과 뺄셈식이에요. 그리고 한 자릿수의 덧셈식, 뺄셈식을 할 수 있다. 주어진 수를 만드는 덧셈식, 뺄셈식을 찾을 수 있다. 자, 1학년 친구들이니까 1학년 친구들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처음부터 나오는 게 클리너스예요. 뭐 브레이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는 브레이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시는 연산 교구이지요. 산소칩 10개를 모으거나 모두 없애는 게임을 해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임판 2개, 산소칩 10개, 주사위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브레인이 게임이 있으시면 게임을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고 없으시면 이걸 살짝 확대하시거나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게임판 있는 게 좋으시겠죠? 저는 리틀 브레이닝을 가지고 왔고요. 예전 버전이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약간 퍼즐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은 퍼즐식으로 아니고 접히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카드 장수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카드가 몇 장 없거든요. 그래서 같은 카드를 좀 더 만들어서 썼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카드를 복사를 하거나 한다면 종이가 너무 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면을 하나 다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뒷면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붙이거든요. 그래도 너무 얇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카드를 넣는 카드 슬리브라는 거 아시죠? 비닐. 거기에다가 집어 넣으면 아이들이 두께를 알 수 없고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개수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임은 영상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정도로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산소 말을 여기 표시에 놓으래요. 산소 칸에다 놓으래요. 선생님 이거 물방울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소와 이산화탄소 구분하는 거라서 산소 칸 위에 놓고요. 차례를 정해서 먼저 하는 사람부터 주사위를 굴려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내용이 중요한데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사위가 3 이렇게 나왔다. 처음에 여기 칸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3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 둘, 셋. 이쪽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산소를 모으고 싶어요. 그런데 0이 나오면 더 모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쪽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건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4개를 받기 위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형태로 해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브레이닝이나 게임 자체를 처음 해본다 이러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첫 게임에서는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해요. 첫 게임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할 때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게임의 목적은 산소칩을 10개 이상 모으면 이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소칩 10개 모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라운드, 2라운드 진행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소칩을 10개씩 갖고 시작해요. 그래서 얘를 모두 없애야 이겨요. 그렇다면 점점 빼야 되는데 이 빼는 상황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공장지대에서 움직이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 주사위를 굴리고 내가 2칸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갈지 시계 방향으로 갈지 가고 많이 빼는 게 유리하니까 빼기 5만큼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연산을 하는 거지만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방향에 대해서 시계 방향이요, 시계 반대 방향이요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나중에 방향 이야기 하거나 도형 돌리기 하거나 이런 이야기 할 때도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연산뿐만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부분도 말로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보석 10개, 그러니까 산소칩 10개 만들기, 여기에서는 산소칩 10개 없애기 이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에서 이제 저는 그걸 기록하게 하거든요. 원래 10개였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는 4개를 뺐어요. 그 다음에 저는 5개를 빼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개만 빼면 되는데
그럼 0인데 뭐 1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3개가 나왔거나 4개가 나왔거나 5개가 나와서 제 거 모두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쓰게끔 하고 또 여기에서도 뭐 2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4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뭐 3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5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이걸 다 더했더니 10개가 넘었어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할 때 처음에 10개가 넘은 거 맞아. 근데 답이 10일까?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14가 되겠네요. 그런데 10개까지만 모아야 되는데 4개나 남았어요. 그 이유가 요 전까지가 10개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단순히 게임을 하지만 그걸 식으로 정리하는 것까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산소칩 10개를 2그릇에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할 때 그릇이나 접시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다이소 간식 접시 쓰거든요. 그래서 얘는 가르기 모으기를 할 때 쓰는데 모으기 할 때는 각자 놔뒀다가 여기다 모으기. 가르기 할 때는 모아두었다가 양쪽에 나누어 가르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 경우라면 교재의 경우라면 10을 두 수로 가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 접시를 거꾸로 놔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수세기 놀이할 교구들을 이렇게 다이소 박스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구슬이 될 수도 있고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좀 부피 큰 의자가 될 수도 있고 연결 큐브나 동전이 될 수도 있겠죠. 네, 6, 8, 10 이렇게 10개를 놓고 같은 색이 이제 클리너스 거 사용하셔도 돼요. 제가 아까 가져온 클리너스가 그 종이 타일이어서 저는 보시면 예전 버전이라 종이 타일이어서 이제 보석을 꺼냈습니다. 얘 가지고 자 하나를 가져오면 몇 개가 남을지 9개요. 그치? 2개를 가져오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요. 해서 가르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먼저 아이들하고 해보시고요. 연결 큐브로도 해보시고 개구리 접시로도 해보고 하신 다음에 보이지 않는 주머니에 넣으시는 거예요. 또는 선생님이 손을 다 가리고 자 몇 개가 남아 있을까 해서 이제 맞추는 게임을 하시면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기를 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아이들 손은 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는 저는 주머니를 주고 주머니에서 너희가 원하는 만큼 꺼내 그러면 아이가 이제 꺼내 놓을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이 각자 자기 칠판에다가 몇 개가 남아 있을지 써보는 활동으로 해서 가르기 활동을 하고 있어요. 뒤에를 볼게요. 뒤에는 모으기예요. 그래서 모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모아서 1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놔둔 상태에서 자 3개를 놨어. 아이들이 잘 몰라요. 그럼 10을 만들려면 3, 4, 5, 6, 7, 8, 9, 10을 채워오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을 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연산이 너무 안 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3이 있잖아요. 그래서 4, 5, 6, 7, 8, 9, 10. 아, 이만큼 필요하구나. 7개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연산이 된다. 그러면 3 하면 7. 이미 보수가 완성된 친구들이 있을 거고 이제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완급을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게임에서도 접시를 주시거나 아니면 주머니에서 이제 몇 개를 꺼내는데 꺼낼 때 자 3개를 줄 거야. 10개를 만들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교구로 가져오는 단계에 각자 자기 앞에 이제 선생님이 요거만 제시해 줬다면 아이들이 많이 있는 보석 중에서 10개 만들려면 7개 필요해요. 해서 7개 가져오는 단계. 그 다음 단계는 3개를 보여줬을 때 수카드 7 가져오는 단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를 좀 달리 해가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3개야. 자, 머릿속으로 생각했니? 아직 대답하면 안 돼.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대답할 거야. 몇 개가 필요한지. 자, 하나, 둘, 셋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는 7개요 라고 할 거고 어떤 애는 7이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통일을 시켜주셔야겠죠. 선생님이 뭐라고 물어봤니? 몇 개가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봤지? 그러면 몇 개요? 라고 대답을 해야 돼. 그래서 수와 양과 숫자와 이런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활동 속에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로, 세로, 대각선을 더하여 주어지는 두 수를 찾아 동그라미로 묶어보세요 했어. 모여라 5잖아요. 자, 이거는 아이들이 중구난방으로 저 2하고 3이 5예요. 뭐 1하고 4가 5예요. 물론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연산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만약에 연산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걸 만났다. 그러면 5가 될 수 있는 걸 아이들하고 연결 큐브로 뭐 1과 4요. 하나가 있으면 4개가 필요하고 2개가 있으면 3개가 있어야 되고 3개가 기존에 있었다면 2개가 더 필요하고 4개가 있었다면 하나가 필요하고 5개가 있었다면 더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도 없었다면 5개가 필요해요를 먼저 교구로 알려주고 숫자로 써봐야겠죠. 이런 활동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 할 때 무조건 중구난방으로 찾으면 빼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기준으로 어떤 한 숫자를 기준으로 0 친구는 5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5가 없네요. 아, 얘는 삑. 자, 1 친구는 4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4가 없네. 삑. 2 친구는 3이 있어야 되는데 짠. 3 친구는 2가 있어야 되는데 또 3 친구는 2가 있어야 되는데 5 친구는 0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묶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 3이요. 이렇게 묶고 나면 이미 이 친구들을 묶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을 안 볼 수가 있어요. 중복되는 것도 우리 겹쳐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 숫자 한 숫자마다 기준을 삼아서 묶어주시면 빼먹지 않고 묶을 수 있습니다. 자, 8에 대해서 한번 쫙 알아보시고 얘를 한 숫자를 기준으로 묶고 주변에 없네. 한 숫자를 기준으로 묶고 주변에 없네. 이 숫자를 기준으로 묶고 7 숫자를 기준으로 묶고 1 숫자를 기준으로 이미 묶여 있고 2를 기준으로 묶고 6을 기준으로 묶고 3을 기준으로 묶고 5를 기준으로 묶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하나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너무 금방 끝나요. 우리 이 아이들 너무 익숙해. 그러면 뭐 숫자를 더 많이 바꿔가면서 이제 말로 하는 놀이 하시면 되겠죠. 모여라 7. 자, 3 하면 하나, 둘, 셋, 면 8.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선생님 7인데 어떻게 8이 돼요? 하면 빼기 1 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말놀이나 교구를 가지고 아이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산 파트가 참 교재가 어려운 게 아이들마다의 갭이 크다는 것과 그룹마다의 갭이 크다는 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룹을 실력 차이로 그룹을 묶거든요. 사실 처음에 입회할 때는 엄마들이 그룹을 짜온다 하더라도 중간에 아이들 실력이 잘 안 맞으면 제가 임의로 조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엄마들하고도 상담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룹 내에서는 편차가 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룹 내에서는 편차가 별로 없는데 그룹마다의 편차는 이제 커지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룹과. 그래서 같은 교재여도 못하는 그룹의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과 잘하는 그룹의 이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연산 파트는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원장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교육할 때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그냥 중간 파트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갔는데 그게 좀 더 궁금하다 이러면 이제 톡 남겨주시면 추후에라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수의 합을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아이들한테 여기 문제가 숫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숫자의 합이 가장 큰, 네, 제가 보기에는 표현이 두 수가 맞을 것 같아요. 숫자는 기호를 나타내는 거지 양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밀히 말하면 두 수의 합을 볼 건데요.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 직관적으로 찾을 수도 있어요. 그쵸? 하지만 차례대로 빠짐없이 볼 필요가 있고요. 대신 확률적으로 0이나 작은 수 주변에 있는 수가 답이 작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인 0 주변을 볼 거예요. 그런데 가장 작은 두 수가 모여 있네요. 0과 1. 그러면 이 수가 합이 1이구나. 또 있을까 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확률적으로 9와 더해지는 수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해 볼 거예요. 9와 3, 9와 2, 9와 3. 더했더니 제일 큰 수가 12였어요. 하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칠 수 있기 때문에 9 말고 9보다 다음 작은 수인 8을 볼 거예요. 그랬더니 8 주변에는 8과 5, 8과 3이에요. 8과 3보다는 9와 3이 당연히 크니까 3은 버리고 8과 5를 해봤더니 13이네요. 9가 가장 큰 수이기는 하지만 더해지는 수가 작아졌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13, 가장 작은 수는 1.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틀린 답 쓰는 경우 좀 꽤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차근차근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문제죠. 서술형. 문제 이해하기 읽는 것 자체가 귀찮아. 그런데 이제 요점을 먼저 찾으라고 해요. 문제를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여러 번 읽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서연이는 동화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패스.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자, 동화책은 모두 17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구나. 서연이는 오늘 9쪽을 읽었습니다. 내일 몇 쪽을 더 읽어야 동화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했어요. 그러면 17, 9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몇 쪽을 더 읽어야 동화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제 얘를 한번 나타내 볼까? 모두 17쪽이래. 그러면 전부가 17이네. 그래서 전체가 17이니까 뒤로 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일부를 읽었고 더 읽어야 될 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식을 먼저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답을 쓸 건데 아이들이 이걸 할 때 얘들아 9와 17을 더해야 될까 빼야 될까 이런 거 또는 식을 어떻게 써야 될까 하면 우리는 이게 되게 잘 되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예로 드는 거. 2 더하기 네모는 5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면 얘들아 네모는 몇이야? 그럼 3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치? 그런데 그럼 그 3은 5에서 2를 빼서 나온 거야? 5하고 2를 더해서 나온 거야? 빼서 나온 거예요. 자, 가장 큰 수에서 이 수를 뺐더니 나왔지 해서 이거를 이제 약간 체득할 수 있게 언제 나와도 이런 식이 나왔을 때는 빼지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식을 바꾸어서 쓰는 것까지 17에서 9를 빼서 네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가 몇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를 읽고 거기에서 이제 핵심된 숫자를 두 번째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을 세울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문제가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싱킹 플러스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물음표 자리에 더하기 또는 빼기를 넣어서 계산 결과가 가운데 있는 수가 되게 만들고 알맞은 식을 넣으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할 때도 보니까 더하기를 넣어봤다가 아니면 빼기를 넣어봤다가 막 임의로 막 넣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조금 더 간단히 생각하는 편이에요. 자, 시작 숫자가 뭔가요? 13이에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도착하는 거잖아요. 13이 있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결과는 14예요.
그럼 이 과정이 뭐겠어요? 더하기 1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 가운데만 볼게요. 4하고 5하고 거꾸로 봤네요. 5하고 5가 있고 2가 있고 4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더하기 1을 만들면 돼요. 이 세 가지. 그 대신 기호가 이렇게 되겠죠. 기호가. 요 세 개를 이용해서 더하기 1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남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만 남으면. 그쵸? 하나가 남을 수 있는 식. 두 개를 더하고 하나를 빼면 3이 되겠죠. 5개를 빼고 6개를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5는 빼주고 더하고 요 과정이. 그러면 답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앞뒤를 빼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답을 가져오고 싶은지를 생각하면 기호를 쓰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숫자를 바꾸고 문제를 내면 대신 답이 되는지를 선생님들이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아이들한테 식을 먼저 쓰라고 하는 거예요. 15 빼기 2 더하기 3 빼기 1은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해서 답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왜냐하면 3을 빼고 3을 더했으니까. 자, 순서대로 하면 13, 16, 15 이렇게 돼서 15가 되잖아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얘들아 여기 지워 하고 옆 사람하고 바꿔 이렇게 되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얘하고 얘만 볼 거야. 그러면 15가 돼야 되니까 더하지도 빼지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들을 가지고 0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여기에서 이 숫자를 가지고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만들면 0이 되겠죠. 0을 만들 거니까 다 더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는 수를. 어쨌든 직관적으로 이 숫자들이 큰 수가 아니니까 이 숫자를 0을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2개 더하고 이거 빼면 될 것 같아요 하던지. 그러니까 식이 두 가지 나오겠죠. 빼기, 더하기, 빼기도 되고 더하기, 빼기도 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고 해결하는 식으로 해서 싱킹 플러스를 원리를 이해하고 쉽게 푸는 방식을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